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눈만 말똥말똥 뜨고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오히려 더 맑아져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 말입니다.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는 너무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 10수년간 수면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함께 해결해 오면서 특히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수면 변화의 특징과 해결책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단 5분 만에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특별한 지압 포인트 5가지입니다. 이 지압점들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50대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저녁 루틴과 특별한 호흡법, 그리고 이완기법입니다. 이것들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여러분의 침실에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내려지는 불안감, 성장한 자녀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많은 스트레스가 잠을 못 이루게 하죠. 그로 인해 심리학적, 생리학적 기능이 저하되고 그게 만성이 되어 쉽게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은퇴, 자녀들의 독립,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안감. 이런 다양한 인생의 변화들이 특히 밤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잊고 있던 걱정들이 조용한 밤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두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인데요. 2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50대 이후에는 40에서 50 정도로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에 빠지는 것도 어렵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체온 리듬의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수면 사이클에서는 저녁이 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낮에는 체온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고 밤에는 또 충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체온 리듬의 완만해짐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는 야간 빈뇨 현상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로 인해, 여성의 경우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데 밤에 2-3번씩 깨다 보면 숙면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는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소음이나 자극에도 쉽게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몸의 변화를 정확히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면제 복용입니다. 수면제는 처음에는 분명히 효과가 확실합니다. 먹으면 잠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 알로도 충분했던 것이 점점 한 알 반으로 늘어가고 결국에는 수면제 없이는 전혀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갑자기 끊으면 반동성 불면증이 생겨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제로 인한 낙상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각종 민간요법들입니다. 바나나 먹기, 상추 우린 물 마시기, 따뜻한 우유 한 잔, 라벤더 향.
이런 방법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55세 이후의 복합적인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엄격한 수면 위생법입니다.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누워야 한다. 낮잠은 절대 금지. 침실에서는 잠만 자야 한다. 이런 규칙들이 오히려 수면에 대한 강박을 만들어서 더 잠들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넷째, 저녁 격렬한 운동입니다. 운동 자체는 좋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오래 지속시켜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수면 모드 전환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압은 우리 몸의 경혈점을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개선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전통적인 치료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수면 유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지압점 신문혈. 신문혈은 손목주름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약간 이동한 움푹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목을 구부려서 주름이 생기는 곳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살짝 이동하면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3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동시에 깊게 호흡해보세요. 신문혈은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부위를 지압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수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압점 내관혈. 내관혈은 손목주름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팔 쪽으로 올라간 지점에 있습니다. 손목 정중앙에서 약간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동한 곳이죠. 이 지압점은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잠들기 어려울 때 효과적입니다. 저녁을 조금 늦게 드셨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스트레스로 인해 속이 불편할 때, 이 부위를 30초간 지압하면서 복식호흡을 함께 해보세요. 소화기 계통이 안정되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압점 백회혈. 백회혈은 정수리 꼭대기 양쪽 귀를 연결하는 선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곳은 머리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잡념이 떠나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울 때 이 부위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면서 두피 전체를 마사지해 보세요. 단순히 한 점만 누르는 것보다는 백회혈을 중심으로 전체 두피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로 몰린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네 번째 지압점 삼음교. 삼음교는 발목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위쪽에 있는 지점입니다. 정강이 뼈 바로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죠. 이 지압점은 특히 갱년기 이후의 불면증이나 아랫배가 차갑고 순환이 잘 안 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수면 장애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양쪽 발의 삼음교를 번갈아가며 각각 30초씩 부드럽게 지압해보세요. 하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전신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압점 태충혈. 태충혈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자리입니다. 발가락 사이에서 발등 쪽으로 약간 올라간 지점이죠. 이 지압점은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었거나 분노나 짜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울 때 이 부위를 1분간 부드럽게 지압해 보세요. 간의 기능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5개의 지압점을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서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지압해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특별한 호흡법과 이완기법을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한 수면 유도법. 이 호흡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복식호흡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숨을 멈춥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아주 천천히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이 호흡법을 4세트에서 6세트 정도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멈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편한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의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날숨이 들숨보다 길어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됩니다. 특히 새벽에 갑자기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울 때 이 호흡법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 우리 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 긴장된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해소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순서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발가락을 꽉 오므려서 5초간 긴장시킨 다음 10초간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시킵니다. 이때 긴장이 풀리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 다음 종아리 근육을 5초간 긴장시키고 10초간 이완, 허벅지 근육을 5초간 긴장시키고 10초간 이완. 이런 식으로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올라가면서 반복합니다. 특히 얼굴 근육 이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마를 찌푸리고 눈을 꽉 감고 입을 삐죽하게 만들어서 5초간 긴장시킨 다음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시켜 보세요. 얼굴 근육이 이완되면 전체적인 긴장이 크게 풀립니다. 인지 전환과 역설적 사고법. 많은 분들이 빨리 잠들어야 해,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는 역설적인 사고를 해보세요. 잠이 안 와도 괜찮다. 지금은 몸을 편안하게 휴식시키는 시간이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냥 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잠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수면이 찾아옵니다. 수면은 의지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압과 호흡법, 이완법을 하나의 체계적인 루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저녁 루틴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똑같은 순서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우리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8시경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목과 어깨를 돌려주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정도의 가벼운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쌓인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저녁 8시 30분 따뜻한 목욕 또는 종욕 15분.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목욕이 어려우시면 종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 정도 있으면 전신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저녁 9시 조명 조절과 환경 만들기. 이 시간부터는 집 안의 모든 조명을 어둡게 만드세요.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TV, 스마트폰, 컴퓨터는 가능한 한 사용을 피하세요.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작게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앞서 배운 5가지 지압점을 차례로 자극해 주세요. 신문혈과 뇌관혈로 시작해서 백회혈, 삼음교, 태충혈 순서로 각각 30초에서 1분씩 지압합니다. 그 다음 깊은 호흡법을 4, 6세트 반복해 주세요. 이제 침실로 이동해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실시합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면서 하루의 모든 긴장을 풀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을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환경에 맞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본인만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서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수면 문제를 해결한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한번 깨면 절대 다시 잠들 수 없어서 밤새
뒤척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김선호 씨는 40년간 회사를 다니시다가 은퇴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새벽 1~2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잠들어도 새벽 4시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압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문열과 백회열을 중심으로 매일 저녁 지압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호흡법을 추가했고 2주일 후부터는 완전한 저녁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김선호 씨는 저녁 10시 30분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째 이 루틴을 유지하고 계시며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 박미영 씨는 갱년기 이후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영 씨에게는 깊은 호흡법이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새벽에 깰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호흡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얼굴 중심의 근육 이완법을 꾸준히 하면서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2개월 후 박미영 씨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1회 이하로 줄어들었고 깨더라도 30분 이내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을 느끼시며 낮 시간의 활력도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 이정수 씨는 가장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15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오시면서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끊고 싶어 하셨지만 끊으면 전혀 잠들 수 없어서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이정수 씨의 경우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수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압부터 시작했습니다. 2주 호흡법을 추가하고 또 2주 후 근육 이완법을 추가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의사와 상의해서 수면제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이정수 씨는 수면제 없이도 밤 11시에 잠들어서 5~6시간의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루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좋은 수면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흐린 날에도 창가에서 10에서 15분 정도는 자연광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잠든 동안 둔해진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만 하세요. 그 이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6~8시간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마시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7시 이전에 마치고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술은 피하세요. 특히 술은 처음에는 잠들기 쉽게 해주지만 밤중에 각성을 증가시켜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대부분의 중년 이후 수면 문제에 효과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한 코골이나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증, 우울이나 불안이 심해서 수면이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경우 근본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수면도 좋아집니다. 2개월 이상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거나 수면제를 줄이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50대 이후 숙면을 위한 완벽한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만 꾸준한 변화가 깊고 편안한 수면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깊고 편안한 꿀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